안녕하세요, 윤장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한 달 후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합니다. 유방 보존 수술은 전절제와는 다르게 유방 내의 암 조직과 겨드랑이 림프절만 제거하는 방법이라 유방 내의 다른 곳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암세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잔존할 수 있는 미세한 암세포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발률도 약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8월 2일 모의 방사 설계를 했어요. 상의를 모두 탈의한 후 CT 기계에 눕고 수술한 쪽에 팔과 어깨를 고정하는 고정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유방을 중심으로 특수 잉크로 피부에 표시를 하고 CT 촬영을 하면 끝이에요. 시간은 약 20분 정도? 이틀 뒤인 8월 4일부터 치료를 시작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폐의 심장은 보호하도록 치료 설계를 한다고 해요. 환자가 주의할 점은 모의 방사 설계를 하면서 그려준 잉크가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건데요. 그 부위에 비누칠을 하지 않고 물로만 가볍게 아주 짧게 샤워하시면 돼요. 그 당시 한여름이라 땀이 많이 났는데 땀으로 인해 지워지는 것도 조심해야 했어요. 며칠이 지나면 약간 희미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그려주시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중에는 체형의 변화가 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데요. 너무 살이 찌거나 또는 너무 많이 빠져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체형에 맞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대로 유지하도록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일반 방사 15회, 집중 방사 5회로 총 20회 진행되었습니다.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가서 치료를 했어요. 가면 접수하고 가운으로 갈아입습니다. 탈의실에 들어가서 상의를 모두 벗고 병원에서 준비해준 가운으로 갈아입고 기다립니다. 호명하면 치료실로 들어가서 모의 방사 때 만든 고정 틀에 몸을 맞춰 눕습니다. 이때 팔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수술 후에 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만세가 가능하도록 하셔야 해요. 방사선 치료는 아프지도 않고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누워서 치료를 시작하고는 5에서 10분 정도면 끝나요. 총 4주에 걸쳐서 20회를 했는데 처음 2주 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보습크림은 잘 발라주라고 하셔서 매일 발라줬어요. 어떤 크림이든 발라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병원에서 산 크림을 발라줬어요. 가격은 약 4만원대 정도이고 발림성이 좋습니다. 넉넉하게 발라주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면 다른 보습크림을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2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어서 나는 피부가 튼튼하구나 생각했는데 딱 3주 차에 들어서면서 피부가 쓰라리고 색깔이 점점 짙어지더라고요. 벌겋게 변하면서 엄청 쓰라리고 가렵고 열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아이스팩을 갖다 대거나 자극을 주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치료가 끝나면 알로에 수딩젤을 발라주고 다 마를 때까지 옷 벗고 말려줬어요. 이렇게 피부가 가렵고 아픈 건 남은 2, 3주 동안 계속되더니 치료가 다 끝나고 약 한 달간은 통증은 없지만 피부는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한 달 반 정도였어요. 수술 부위도 딱딱해지는데 방사선 치료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신기하게도 치료가 다 끝나고 한 달이 넘으니까 다시 말랑말랑해졌어요. 저 정말 방사선 치료 만만하게 봤거든요. 방사선 치료 경험 있으신 분들이 모두들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이 컸어요. 첫 주에는 약간 피곤했는데 매일 아침 병원에 가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2주차부터는 무슨 병든 병아리 마냥 골골거리였어요. 엄청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계속 졸리고 무기력해지고 힘들더라고요. 이 극심한 피로는 치료가 완전히 다 끝나고도 한 달 반이 지난 지금도 조금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그 당시만큼은 아닌데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았어요. 9월 1일 마지막 방사를 마치고 10월 말에 CT 촬영을 했어요. 방사선 폐렴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다행히도
폐렴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항암, 수술, 방사선 치료까지 저의 표준 치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네요. 10개월 정도 목표를 갖고 달리다가 이젠 목표가 없어진 느낌도 들고요. 그 힘든 치료를 다 해냈구나. 나 자신 장하다 생각도 들고요. 몸은 당연히 예전 같진 않은데 제 몸에는 이제 암이 없대요. 전 이제 암 환자가 아닌 건가요? 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혼자 운영하던 가게도 접어서 잡도 없고요. 산정특례로 병원비의 5% 정도만 부담하는데도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었고요. 생리는 멈춰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30대인데 갱년기 증상이 엄청 심하고요. 힘든 항암 치료와 스테로이드 때문에 피부도 몸매도 건강도 체력도 엉망이 됐네요. 수술 6개월 후인 2024년 1월 정기 검진을 앞두고 있는데 전 이제 암 환자가 아닌 암 생존자로 불려야 한다고 합니다. 암 진단 받은 시점부터 여생까지의 기간 동안의 삶을 암 생존, Cancer Survivorship이라고 한대요. 평생 재발과 전이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젠 얼마나 살 수 있느냐 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40까지 살 수 있을지, 80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인생. 이건 뭐 사실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겠죠. 제 생명의 길이는 신이 쥐고 계실 테고, 그러니 그건 제가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제 삶을 풍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음성이라길래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살면서 유방암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누가 압니까? 영어 공부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글도 쓰고 요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네, 윤장군의 안중일기가 표준 치료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 못하겠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